내가 그렇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6.25 때 뭐 어려운 가정에서 학교라는 것도 다니는 게 뭐 어렵게 그냥 뭐 고학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래 학교를 다니고 어렵게 다녔는데 그래 학교 다닐 때에 내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뭐 학교에 다니는데 이게 뭐 학비를 뭐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학비를 안 내는 것 때문에 학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이제 분분히 뭐 자취하면서 뭐 이래 고학을 하려니 어디 가서 뭐 이제 뭐그 이렇게 먹이도 부리도 해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학비를 조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학비를 면제받으려니 한 반에 학생 뭐 80명, 90명 되는데 그 당시 뭐 장학제도라는 것이 있을 리가 있어요. 6.25 때 그 어려운데. 그래도 명분상 한다는 게 그 뭐 한 반에 뭐 한 80명씩 해가지고서 뭐 7개 반 뭐 이렇게 뭐 되니까 뭐 한 500명 이래 되는데 장학생을 준다는 게 명분상 준다는 게 한 4명, 5명 주는데 내가 머리가 뭐 우수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좀 안정된 집안에서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학 외에도 받아야 이게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뭐 그때 학교는 다녀야겠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나름대로 하자면 안 되겠다 하다못해 그 당시에 뭐 수학 같은 것도 말이지 그 당시에 공부하는 것도 좀 엉터리기는 했지만은 막 강제로 뭐 의다시피 영어고 뭐이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뭐든지 내가 얘기하는 게 궁합은 통하고 절실해야 된다 뭐든지 그냥 대강 해가지고 뭐 되겠지 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절실하니까 못하더라. 그러니까 뭘 하면은 해더라도 아주 절실하게 속된 말로 죽지 않은 살기로 뭔가 그 자기의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뭘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군대 물론 당연히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계기에 그 이제 내가 이제 좀 더 이거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6.25 사변 나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에 같이 투입되고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이제 국제화가 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어로 우리가 좀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당시 미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르는 거야. 영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당시에 아무 지식들도 없지만은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해보자. 뭐 자료도 없지만은 그래서 영어를 좀 내가 나름대로 독학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에 이제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남보다 조금 뭐 아니까 그게 남에게는 무척 잘하는 걸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아는 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지 모르는 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살아가는데 이게 기초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영어 좀 하고 그래도 이제 타이프라이터라는 게 있는데 타이프라이터도 내 세대에 타이프라이터 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타이프라이터 치니까 그런 걸 응용해서 뭐 레터도 좀 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을 이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직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야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쌍용양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외국인이 와가지고서는 외국에 이제 자금을 갖다가 가져와서 이제 그 당시 하게 된 거 우리나라에 이제 박 대통령이 기초 산업화가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공업을 좀 이렇게 돼서 뭐 시멘트를 산업 무슨 뭐 그다음에 저 철강 산업은 그
후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료 산업, 농사를 지는 비료를 비료도 무슨 비료 산업 같은 거, 또 무슨 이런 우리의 구현하게 되는 철강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시작을 해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석회석이라는 건 아주 자원이 풍부하니까 동해안으로 가게 되면 백두대간이 다 석회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양력 공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차관하는데 차관 빈국에 누가 차관을 줍니까? 그렇게 차관을 해가지고 미쓰비시에서 좀 하고 지금 저쪽에서 시멘트 공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와서 이제 자본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게해서 외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뭐 조금 외국어를 좀 이제 한다 해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또 쌍용양에서 좀 더 양육 공장을 확충을 하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시멘트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불란서의 시멘트 공장을 연간 2,300만 톤인가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유럽에다가 발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한 나라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불란서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콘소시엄을 해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걸 질 때에 그걸 가서 그 현장에서 감독하고 현장에서 해서 이쪽 가져오는 걸 또 대표로 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엔 뭐 외국의 불란서에는 한국 사람이 전혀 아무도 없어요. 유럽에는 우리나라 무역인이 뭐인이 이러면 있을 수 없지, 제로지. 거래도 그러니까 없고 가 있는 거는 오직 대사관이 그 당시 있어 대사관에 아무 일도 할 거 없는 사람 한 대여 사람만 나가서 그냥 있을 정도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래가 없으니 사람이 갈 일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나가는 기회도 있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게 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희망도 하고 뭐 가게 되는데 외국에 간다는 거 이건 뭐 굉장한 뭐 특혜지 특혜 중에 특혜. 외교관에는 누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서는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갔던데 뭐 사실은 부장이나 뭐 중역이 가서 그걸 했는데 내가 그 당시 대리도 채 안 된 그 직급에서 갔어요. 선발된 이유는 성실하다, 충실하다,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가서 할 만한 그런 게 된다. 그런 걸 인정받아가지고 그 중역회에서 선발돼가지고 거기 가서 한 1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를 해봤더니 그 쌍용양에 그 당시에 그 사장이 신현학 씨라고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그분이 있을 때 이제 나를 선정해서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사장을 했던 분이 한재수 씨라고 전경환 회장을 옛날 돌아가신 그 삼성의 초대 회장 하시던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다음에 정경련 회장을 하시던 분이 공재준 씨가 2대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쌍용양의 회장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분이 내가 갔다 오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영업계나 조금 한다고 내가 나이가 34살인가 그때였는데
본인이 자제분이 뭐 저 외국에 갔다 와서 뭐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 날 보고 거기 와서 좀 일을 해라 해서 회사에서 저 상무님이 나를 스카우트해서 보냈는데 상무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 이거 해서 그때 못 간다는데 해서 그때 몸값이 좀 있었어. 근데 그분이 뭐 국부 한다고 뭐 압력을 두고 그래서 그 대상사라는 데를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그 일을 했는데 아주 여기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쌍경장에서 그랬지 이 당시에 뭐 그 고생 뭐 먹고 자고 하는 걸 거의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오다 받으면은 오다 받아서 20구 공장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쌍용양의 때서부터 이때까지 쭉 이때 그래서 자식들 낳았는데 넷을 내가 자식을 뒀는데 한 번도 자식 낳는 걸 내가 옆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하여간 오직 일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은 뭐 이웃감이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그 하나만 보고 그렇게 일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얘기하시니까 그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운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운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운이라는 것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주팔자의 운이라는 것을 우리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겠지. 사주팔자 운을 타고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운이라는 것이 영어로 다 적절한 표현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운을 잘 잡으면 그것이 자기가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어느 때에 그 잡을 수 있는 거냐.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늘 자기에게 기회라는 게 오는데 그 기회라는 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해야겠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자기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걸 위해서는 부담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어떤 기회라는 것이 온다 이런 이제 반드시 옵니다. 왔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기회구나는 그게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늘 가다 보면 길이 여러 갈래 길이 나오죠. 그럼 그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할 때에 그 타이밍을 잡는데 자기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사람이 산다는 거는 늘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산다는 건 늘. 그럼 더군다나 우리가 혼돈과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사회에서는 뭐 의사결정을 하려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없고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늘 무언가가 연구하고 하게 되면 그런 바탕과 지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대개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역량이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역량이. 그때에서 내가 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넘어서 황당한 그러한 황당한 그런 그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는 역량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고. 자기에게 역량에 맞는 역량에서 조금 어느 정도 넘는 그러한 그 계획과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갖고 거기에 맞는 그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그런 비전과 그런 플랜을 해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타임을 잡는 것이 그게 운이다. 운을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일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늘 지나친 과분한 것은 안 된다고요. 과유불급은 안 된다 이런 늘 그래서 사람이 망치인다든가 인생을 버리는 이거 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본다고요. 그래서 푼수라는 걸 우리는 늘 지켜야 한다. 그렇다 해서 젊어서 그래서 늘 고비마다 그게 있다고. 젊어서는 좀 실패해도 돼. 젊어서는 그래서 용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년기에는 신념을 가지고서는 살아야 돼요. 신념을 갖고. 중년기에 용기를 갖고 했던 거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뭐냐. 그런 걸 다 지혜, 쌓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비마다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거를 늘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지. 예를 들어 나이 먹어서 노년기에 자기 지혜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무슨 뭘 과욕을 한다든가 안 될 거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것은 노기가 되고 무슨 노망. 그러니까 늙어서 지나치게 쓸데없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서는 일반의 비난을 받고 사회에 이걸 받고 이러는 것이 그게 사회의 질서하고도 분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건 뭐냐? 이성적이라는 것이 라틴어의 레이셔널이라네. 레이셔널의 라틴어의 라지오. LATION. 라지오. 라지오는 언어. 언어 말을 할 줄 아는 사고를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영어로 하면 계산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게 동물하고 달리라는 건 말하고 계산할 줄 아는 동물. 그게 동물하고 일반 동물, 짐승하고 다른 차이라 이 말이지. 그것이 이성적인 인간이다 이러니. 그럼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선의에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모든 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그래도 되는데 이걸 나쁜 쪽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도 나쁜 쪽으로 질투를 하고 나쁜 쪽으로 미워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거를 고소해야 하고 또 뒤에서 남을 이거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어느 면을 보면 그게 뭡니까? 이것은 동물이 그렇습니까? 일반 동물이 그렇게 합니까?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동물이 그걸 좀 빼앗아고 남이 그래 합니까? 그러면은 잘 되게 하는 거는 우리 잘 되고 잘 되는 거 우리가 기뻐하고 잘 되는 걸 우리 찬사를 하고 그래 하는 걸 이 천사라고 한다면은 남이 못되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뭡니까? 까꾸로 하면 악마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사회를 혼돈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면은 우리 이런 얘기도 있죠. 배고픈 거는 살아도 배 아픈 건 못 산다. 남이 3끼 먹으면은 남 5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도덕, 순수한 가치, 뭐 이런 데서 윤리, 뭐 질서, 본분 이런 데서 찾아야 될 인간의 본연의 그런 거를 우리가 찾는 데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점점 산업사회가 되고 저 발전되고 인간성이 피폐해야 될수록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옛날에 농경사회를 거쳐서 옛날 우리 때 살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는 모두게 사는 게 행불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행복하다 불행이 없어. 사는 자체가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게 행복이었었어. 불행하다 뭐 자살 무슨 뭐 이런 거 없었어. 남이 잘 산다?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야. 노력해서 잘 사는 거야. 그 자체를 축복했어. 우리 외국에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큰 저택 옆에 조그만 판잣집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같이 살잖아. 서로 들어가 나가면서 헬로, 굿모닝 인사 서로 하잖아요. 우리 그 눈 뜨고 못 봐. 옆에 못 살아. 우리 저 보세요. 지금 렌트하우스하고 자기 집하고 같이 섞여 안 살잖아. 못 봐. 같이 안 살아. 우리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메울 겁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해소해 어떤 노력을 해야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분열을 갖다가 우리가 이거 안 해고는 이거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오히려 산업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게 지금 전혀 교육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정부 정책도 정부 자체도 지도자 자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히 그런 걸 잘 합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앞으로 더 인생을 알려면은 한창 더 노력해야 되니까 더욱더 정진할 시간이 많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조건으로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조건으로서 내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어서 이래다 보고 듣고도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나서 요람에 갈 때까지 어쨌든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야. 머리를 두뇌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 함으로써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 중에 하나다. 뭔 공부를 해도 좋다. 그 다음에 둘째, 뭔 취미라도 좋다. 스스로 취미 활동을 해라. 지나친 오락이니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취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해라. 어떤 봉사활동이라도 좋다. 봉사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는 명함을 드렸지만은 장기리 기념사업회 의료봉사단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단치 않지만은 좀 봉사활동에도 조금 조금 출연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도 하는데, 거기는 의료봉사인데 국내 의료봉사, 국내는 아주 어려운 오지에 의료봉사도 가고, 대기업 같은 데에서 의료 지원도 많이 해요. 근데 그전에는 의료용품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정부에서 지금은
의료용품 같은 걸 주면 그게 의사하고 뭐 밀착된다 안 된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삽니다. 그것도 의료 약품 같은 것도 그래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데서 무슨 용품 같은 것도 좀 스폰도 받고 그래가지고서는 벽지촌에 의료 지원 또 무료로다가 이제 자원하는 바volunteer 의사 봉사단 하고 뭐 간호사들 해서 의료 지원도 가고 또 외국에 라오스 동남아 이런 쪽에 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 지원도 하고 오지에 가서 하고 몽골 같은 데도 가서 몽골도 가서 내가 지금 의료 지원도 해서 같이 하고 국내도 내가 같이 저쪽에서도 의료 지원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는 여기 동아 장애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장애 발달 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래 돕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미랄 학교인가 거기 가서 그런 것도 같이 일해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이제 여기 적십자사에 같이 봉사활동을 쭉 했더니 거기서 이제 적십자사 금장 훈장인가 그것도 줘서 받고 그래서 봉사 같은 걸 해보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보이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해보니까 그런데 봉사활동 하는 것도 나름대로 다 이게 지금 얘기한 게 행복감이라는 게 자기 해물로서 자기가 행복감을 벌써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다 지금 하시는 것들도 다 이게 봉사니까 이런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런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서 요람에 갈 때까지 어쨌든 공부는 계속해야 한다. 둘째, 뭔 취미라도 좋다. 스스로 취미 활동을 해라. 세 번째는 봉사 활동을 해라. 어떤 봉사 활동이라도 좋다.